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선 며느리가 참아야 한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죠. 명품 옷, 운전기사, 별장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엔 내 말 한마디는 틀렸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결국 저는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한 장의 서류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말 한 줄로요. 그날 이후 10년 동안 저는 가족 안에서 버려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침묵하면 그 침묵이 나를 지워버린다는 거요. 아침빛이 유리벽을 따라 흘러내리듯 로비를 채웁니다. 대리석 바닥은 발걸음을 또렷하게 반사하고 경비의 무전소리가 한 박자 늦게 잔향을 남깁니다. 서지연은 새로운 이름이 적힌 출입카드를 손바닥에 쥔 채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이곳은 10년 전 그녀가 내쳐졌던 재벌가의 심장부이자 이제는 복수가 시작될 무대입니다. 리셉션 전광판에는 오늘의 비공개 미팅 일정이 찍혀 있고 그 위엔 그녀의 회사명이 깔끔히 떠 있습니다. 직원들은 낯선 대형 투자사의 대표가 방문한다는 소문을 속삭이고 보안팀장은 동선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연의 시선이 천장 끝에 CCTV를 스치자 마치 과거가 그를 다시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리셉션 매니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연은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회의실 비로 바로 가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아침 소음이 금속문에 막히며 사라집니다. 지연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면에 비친 자신을 바라봅니다. 10년 전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눈빛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출입카드의 모서리를 눌러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색 복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벽면에는 회장의 훈장과 공로패 사진이 일렬로 걸려 있습니다. 그 문구엔 성실과 신뢰가 적혀 있지만 지연은 그 단어들을 조용히 지나칩니다. 1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건 냉정하게 닫히는 문과 빨갛게 빛나던 폐쇄 버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나라조차 바꾸며 10년을 버텼습니다. 오늘 그 모든 시간이 이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신분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안팀장이 정중히 말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스캔합니다. 태블릿 화면에 새로운 이름이 또렷하게 뜨고 문이 열립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회의실 비에는 재무본부장과 법무실장, 전략기획 임원들이 이미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로 다른 로고가 찍힌 서류철이 세 줄로 놓여 있습니다. 지연은 중앙이 아닌 측면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칩니다. 정면은 권력의 자리지만 측면은 흐름을 읽는 자리임을 그녀는 압니다. 먼저 제안서 핵심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이 켜지고 숫자들이 화면을 가로지릅니다. 자금 투입은 단계형으로 경영권은 유지 조건부입니다. 임원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지연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때 비서가 쪽지를 건넵니다. 회장 주재 임시 브리핑, 10분 후 회의실 A. 임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집니다. 지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문장을 닫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안정, 부채 구조 조정, 브랜드 신뢰 회복입니다. 회의실의 시계가 10분을 향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싸늘합니다. 대표님, 회장님이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전담 안내원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늦춥니다. 발소리가 바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울립니다. 회의실 A 앞에서 그녀는 멈춰섭니다. 문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칩니다. 한 걸음 더 그 문 너머에는 1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문을 천천히 엽니다. 빛이 퍼지며 검은 그림자가 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녀는 마침내 과거와 마주합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중앙의 장식장엔 오래된 골동품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지연은 문을 닫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맞은편엔 10년 전 그녀를 집 밖으로 내던졌던 남자 한기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더 휘어졌고 손가락에는 여전히 굵은 다이아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냉정함, 그 아래 숨은 의심과 계산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커피를 놓고 나가자 문이 닫히며 회의실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자금 제안서, 당신 회사가 직접 주도한 겁니까? 네, 회장님. 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또렷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무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 쪽 재무 라인까지 깊게 들어왔더군. 그만큼 저희가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거래는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지연은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회장 그룹의 하청 구조와 유령 계열사 자금 흐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공개된 회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상한 점이 많더군요. 지연은 시선을 회장의 손끝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깨끗한 거래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 말에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대담하군. 그가 말하며 의자에 몸을 기대자 천장의 조명이 그의 이마에 차가운 빛을 던졌습니다. 대담해야 살아남는 시대니까요. 지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좋아요. 이번 계약 검토해보지요. 그의 말은 허락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사해라. 이 여자가 누군지. 지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이 복도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대신 지금은 싸늘한 냉정함이 자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지연이 떠난 후 회장은 비서실장 윤태성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를 조사해. 이름, 배경, 모든 걸. 윤태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미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점? 이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얼굴이 낯익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낯선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잊지 못할 얼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폭우 속에서 울던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유리창 너머로 불빛을 토해내듯 번쩍였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유리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잔 속 얼음에 부딪히며 반짝이고 그 소리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책상엔 오늘 회의 때 사용한 자료들과 한기석의 사진이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람을 짓밟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혼잣말처럼 말하자 옆에서 이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그분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은 냄새로도 위협을 구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에 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연락 왔어요. 누군가 저희 서버 접근을 시도했대요. 지연은 바로 태블릿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로그엔 회장그룹 내부 IP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에요. 내부 정보까지 노리는 겁니다. 하나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이요? 아니요. 더 아래일 수도 있죠. 그 사람 곁엔 언제나 손이 더럽혀지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지연의 눈빛이 모니터에 반사되며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키를 눌러 접근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기석의 저택. 넓은 응접실에선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에 와인을 들고 윤태성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경력 깨끗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실종된 서지현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92% 일치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참 작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0년이면 사람도 잊힌다더니 그 여자는 아니었나 보지. 윤태성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켜보지. 내 손으로 내쫓은 여자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내 아들은 몰라야 한다. 그 한마디에 윤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다음 날 회장그룹 본사 주차장. 지연은 차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차가운 아스팔트,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서던 한도윤의 뒷모습.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문을 열 차례예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치를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는 한도윤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조용히 고동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 한순간으로 응축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잊었던 이름이 공기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지연?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10년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한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부딪히는 사이 과거의 기억이 무너진 건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듯 자리로 돌아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뒤엉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업 제안 때문에 왔습니다. 지연은 말을 잘랐습니다. 차가운 말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회장님께도 전달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은 전무님이 하셔야 하죠.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도윤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남은 미세한 주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단단함이 그의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내부 회의에 올리죠. 도윤은 서류를 덮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당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요?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답네요.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습관이니까요. 도윤은 그 웃음 속에서 미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지연 맞아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옮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남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떠나던 그녀의 뒷모습, 자신이 말리지 못했던 그 순간. 그는 죄책감에 매일같이 잠을 설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건 과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연은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으로 쌓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타자마자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내부 이사 한 명이 회장 쪽에 보고합니다. 당신 신상에 관한 얘기예요. 지연의 눈빛이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꺼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유리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여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엔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다음 날 아침 회장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고급 커피와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였고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회장님 기분이 안 좋대. 어제 들어온 새 투자사 때문이라던데. 그들의 대화는 곧 조용히 끊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기석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손에는 검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를 비서실장 윤태성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에 들린 봉투를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접근한 새로운 투자사 M&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겠습니다. 서류가 동시에 펼쳐지고 이사들의 시선이 종이 위를 스쳤습니다. 대표가 서윤재, 한 이사가 이름을 읽다 말았습니다. 아, 그 여자인가?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윤 실장, 윤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성은 봉투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지연아니 서윤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출입 기록, 주거지 정보, 회사 경영 이력까지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10년 전 신문기사의 한 컷이 떠올랐습니다. 한기석 회장 며느리 횡령 혐의로 추방.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 같았습니다. 회장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얼굴은 쉽게 바뀌지 않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서지연이라면? 한 회계 임원이 말끝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단정 짓지 맙시다. 다만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는 윤태성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추적하세요. 모든 거래 내역, 사람, 연결고리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 밖에서 대표님 오셨습니다. 라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중앙으로 걸어와 인사했습니다. 회의 중이셨군요. 불편하시면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시선은 회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침 당신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죠. 지연은 자리에 앉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제안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대표님, 우리 회사에 대해 아주 깊이 알고 계신 것 같더군요. 지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죠. 예전부터요.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순간처럼 미세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복도를 나왔습니다. 뒤따라오던 이하나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이사회 자료 중 일부가 이상했어요. 내부 누군가가 우리 계좌 흐름을 감시하고 있어요.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일이에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도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으면 복수가 아니죠.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래층에서 윤태성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나갔습니다. 좋아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판이 제대로 깔렸군. 저녁이 가까워지자 회장그룹의 28층 전략실은 긴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지연은 회의실 대신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조명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책상 위엔 이사회 회의록과 회사 내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 하나의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성. 그 이름은 그녀가 10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비서 이하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기억하시죠?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가 쫓겨날 때 가장 먼저 나를 밀어 올린 사람. 하지만 손은 절대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끝을 다시 써야 할 때예요. 하나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용하신다고요? 그 사람은 회장보다 더 회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을 알아내면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회장은 이미 대표님이 누군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긴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내일 밤 그 사람을 직접 만날 거예요. 다음 날 밤 호텔 라운지.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윤태성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잔을 돌리며 시계를 확인했고 정확히 9시가 되자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다니 의외네요. 윤태성은 짧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대표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연은 와인을 들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의심이 빠르시죠.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전 그분보다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성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죠. 당신을 제거하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후회라도 하세요? 그때는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윤태성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내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말에 지연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 손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녀의 말은 거래의 제안이자 복수의 신호였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절반은 성공이라는 뜻이죠. 두려움은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무너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연은 잔잔히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게 만들죠.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태성 확보.
다음 단계 준비.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확인. 내부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을 따라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판은 완성됐어요. 다음은 무너뜨리는 일뿐이에요. 그 시각 회장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와 접촉했어요. 회장은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밤 11시 회장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은 적막했습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차들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대표님. 파일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서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은 그 위험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 이전에 회장실 서랍에 그 서류를 두세요. 혹시라도 들키면 그땐 제가 책임집니다. 짧은 정적 뒤에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차 문을 닫고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층에서 상층부까지 연결된 비상 통로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걸음마다 신발 밑창이 콘크리트를 스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손엔 USB와 얇은 서류철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회장이 비밀리에 조성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연을 함정에 빠뜨릴 때 사용된 바로 그 자금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제 나도 끝인가?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회장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그는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넌 여전히 내가 줄을 쥐고 있다고 믿겠지. 회장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한쪽에서 윤태성의 모습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켜봐야지. 배신의 끝은 언제나 같다. 윤태성이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자정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약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들과 시계,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도윤, 그리고 지연이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군.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역시 내가 올 줄 알았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내 비서로 20년을 버티더니 결국 이런 식이군. 전 그냥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그의 손에서 USB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윤태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서윤재. 회장은 화면을 보고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하필 지금 전화를 하지?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나의 죄를 폭로하는 거겠지. 하지만 결국 내가 나보다 먼저 쓰러질 거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CCTV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회장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회장이 USB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군요. 이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건가요? 아니요. 지연은 키보드를 눌러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진짜 파일은 다른 곳에 있어요. 윤태성은 미끼를 던진 것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먼저 움직였으니 증거를 밖으로 꺼낼 차례예요. 하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증거요? 10년 전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문서. 이제 그게 회장을 무너뜨릴 거예요. 지연은 파일명 HK-PRIVAT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들이 빠르게 열리며 수많은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각 회장은 USB를 자신의 금고 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 이기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나 금고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엔 이미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심어둔 추적 장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곧 폭풍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도시의 고층 빌딩 사이로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지연은 새벽 4시 자신의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회장실 금고 내부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은 단순한 위치 추적기가 아니라 회장의 비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숨통을 내가 쥐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하나 대표님, 윤태성이 연락이 안 됩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스피커폰을 켜며 말했다. 마지막 위치는? 회장실 근처 CCTV까지는 잡혔는데 이후 신호가 끊겼어요. 지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돼 있었어요. 어쩌면 스스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끝에는 냉정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회장그룹의 보안팀은 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입구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의 출입카드가 일일이 확인되었습니다. 복도마다 카메라 점검이 이뤄졌고 서버실은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집무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사라졌다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CCTV에는 마지막에 회장실을 나서는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역시 그 여자가 움직였군.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던지는 경고야. 하지만 경고 따위는 오래가지 않아. 한편 도윤은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회장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조심해라. 그녀는 널 이용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도리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진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미팅 가능하신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후 4시 회장 호텔 라운지에서 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연은 시간을 맞춰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당신 왜 돌아왔어요?
도윤의 첫마디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차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10년 전의 그날, 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아버지요.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회계팀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날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HKPRIVAT 폴더가 열려 있었고 수백 건의 해외 자금 송금 내역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짜 거래예요. 도윤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불법 정치 자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 돈이 제 계좌로 흘러들어가도록 조작됐죠. 지연은 화면을 닫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쫓겨났어요. 가족도 잃고 이름도 버렸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 USB는? 그건 미끼예요. 회장이 내 움직임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줄게요. 아버지 편에 설 건지, 진실 편에 설 건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의 태블릿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던 지연은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차 안에는 회장의 전담 운전사이자 경호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잠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감시를 붙였군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속삭였습니다. 하나,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보내요. 금고를 열 시간이에요. 그 시각 회장실의 붉은 불빛이 더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안의 장치는 자동으로 신호를 송출했고 외부 서버와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서서히 복제되며 클라우드로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전송률 92%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의심이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결국 덫에 걸렸구나. 모니터 위엔 이미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외부 접속 탐지 IP 추적 중. 지연은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죠. 그녀의 눈빛이 불빛처럼 타올랐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켜진 순간 두 사람의 전쟁은 완전히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한 문장이 커다랗게 실렸습니다. 한기석 회장, 비자금 의혹 제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은 재벌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본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보도차가 도로를 메웠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비자금 만든 거예요? 기사에 계좌번호까지 있던데요.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지연은 사무실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이하나가 옆에서 말했다. 이 정도면 회장님이 곧 공식 입장 내겠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요. 그게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니까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신문을 집어던지며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내부 유출이야. 누군가 내 금고 파일을 복제했어.
이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 유출된 계좌번호는 실제와 일치합니다. 뭐라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당장 찾아.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 하나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걸 언론사에 추가로 보내세요. 이번엔 내부 자금 보고서입니다.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밀어붙여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잠시 후 방송국 뉴스 속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한기석 회장 비자금, 내부 고발 의혹 익명 제보자의 자료 공개.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그녀의 손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계좌명이 실제 법인명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입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 더는 숨기지 마요. 진실을 나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적한 외곽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복제된 파일의 마지막 전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자료 전송률 8%.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차단됐어요? 그녀는 서둘러 복구를 시도했지만 서버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하나가 다급히 말했다. 본사 쪽에서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IP가 노출됐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움직였군요.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요. 하지만 난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어요. 밤이 찾아오자 도시는 다시 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넌 결국 나를 무너뜨리려 했군. 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한다. 그 순간 금고 안의 붉은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회장그룹 본사 정문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방송 차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기석 회장 비자금 조성, 검찰 수사 착수, 속보 자막이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출근했고 경비원들은 외부인 차단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건물 안은 숨조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기석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고 눈빛엔 여전히 오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기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아직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비서가 조심스레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시선이 금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파일은 이미 사라졌지.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금고 속 USB는 이미 복제된 가짜였고 진짜 데이터는 지연의 서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내내 그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로 이중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개뿐이에요.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세상에 내놓는다면 회장님은 끝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도윤 씨에게 알려야 해요. 하나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위험해요. 그는 피해자였어요. 진실은 알아야죠. 지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모든 서버 로그를 삭제해라. 내가 직접 하라.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가족을 지키는 게 왜 불법이지?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게 했잖아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나? 당신이 며느리를 내쫓은 이유, 이제 다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죄가 없었어요. 죄를 만든 건 당신이었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어머니가 떠난 거다. 아니요, 당신의 탐욕 때문에 떠난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히며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도착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막아. 절대 문을 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본사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영장을 내밀며 말했다. 한기석 회장님, 비자금 조성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웃었습니다. 그래, 해보라고. 그러나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금고를 열자 내부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어 작은 알람음이 울리며 금고 안에서 파일이 자동 전송되는 화면이 떴습니다. 전송 완료 외부 서버 HKPRIVAT.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 내가 이걸 노린 거였구나. 같은 시각 뉴스 속보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기석 회장 비자금 2조 원 규모 확인, 증거 파일 확보. 기자회견장에는 플래시가 쏟아졌고 검찰청 차량이 본사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에선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도 자유로워요. 밤이 되자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증오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해야겠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한도윤. 지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하지만 끝이 꼭 평화는 아니에요.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 곁엔 없어요. 아직은. 통화가 끊기자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붉은 불빛이 도시 저편에서 천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엔 신문과 전단이 흩날리고 본사 앞에 화려한 간판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기석 회장 구속영장 청구 전광판의 자막이 도시 위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지연은 조용히 커피숍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변호사 1명과 기자 2명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회장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모든 일을 왜 굳이 직접 하신 겁니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끝을 봐야 했어요. 그게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의 의미니까요.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녀의 눈빛이 창밖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처럼요. 한편 구치소로 이송되는 차량 안. 한기석 회장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는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구나, 서지연. 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세상은 언제나 또 다른 괴물을 만든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묘한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본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로 유리난간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기석 회장, 비자금 2조 원 혐의 인정. 그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지난 10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지연을 의심했던 자신, 그녀를 붙잡지 못했던 그날, 그리고 오늘. 지연,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끝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홀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검찰청 앞을 지나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떠오르며 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 메시지. 한도윤, 나도 이제 모든 걸 버릴게. 당신처럼.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시의 하루는 또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비는 멈췄고 구름 사이로 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 무릉덩이 속 붉은 하늘이 비쳤습니다. 그 붉음은 분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 자막이 마지막으로 흘렀습니다. 서윤재 대표 내부 고발자로 명예회복 인정. 그 문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살아야죠.
창밖엔 빗방울 대신 따뜻한 햇살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따라 서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리칼엔 약간의 은빛이 섞였고 눈가의 미세한 주름은 고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멈춰 서서 한 어린 부부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그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새로 차린 윤재재단의 개관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돈이 아닌 회수된 불법 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만든 공익단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그녀가 걸어온 길을 기록한 전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선 그녀를 가장 조용한 폭로자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 이름에 존경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모든 찬사를 뒤로한 채 오직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개관식 무대에서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윤재재단의 창립자 서윤재 대표님을 모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지연은 차분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복수자라 부르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사람일 뿐입니다. 청중 속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증오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쓰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건물 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셔츠 차림에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요. 그가 남긴 건 죄뿐이지만 그 죄를 보고 살아남은 우리가 있으니까요. 지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우린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졌네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줬잖아요. 진실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네요. 그래요. 이번엔 오래가길. 도윤은 짧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지난 세월의 무게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이에요.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상처를 덮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찍으세요. 이제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바람이 지나가며 벚꽃잎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시간의 끝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에요.